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기와 성과급 오히려 7% 깎아야 한다. 일본인 주재원의 징역 3년 6월 간첩죄로 기소 중국. 한동훈 부정선거론 끊어내야 음모 믿는 정치인 이름 걸고 나와 토론하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기와 성과급 오히려 7% 깎아야 한다. 저의 주장입니다. 기아에 관련된 뉴스로 단독으로 기아노조 작년 영업이익 30% 성과급으로 요구. 김종성 기자가 아이뉴스 24에서 7월 16일 14시 5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통상임금 위로금 2천만 원도, 정년 연장 주 4일 근무제 도입도 주장. 16일 전국 금속노조 노동조합 기아 자동차 지부 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만들어 지난 11일 사측에 전달했다. 기본급 14만 1,300원은 그룹의 맏형인격인 현대차 노조의 요구와 동일하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과는 달리 기아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이 있었는데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 당시 소급 적용을 제한했는데 노조는 이를 위로금 형식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기아 노조원 수로 계산하면 지급금면은 5,400억 원에 달한다. 어마무시한 돈이네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 노조의 성과급 요구 기준이 왜 다른가? 현대차는 영업이익보다 영업의 수익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걸 현대차 노조는 알고 있죠. 민노총 금속노조가 친미 매국노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자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친중 행각으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바라는 모양이죠. 중국차가 한국의 공장이 넘어오기를 미략을 했다라고 요거는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현대차가 나가도 자기네들은 일자리를 확보하고서 중국 공장을 한국에 끌어들이겠다. 과연 글쎄요. 요거는 그러니까 상상 SF 소설입니다. 그리고 왜 성과급을 깎아야 하는지 다음 두 가지 자료에서 그 논리를 저의 논리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를 보면은 작년에 매출이 79조 원이에요. 1.3%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5%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를 좀 줄여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12.6% 나왔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3%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22.2%가 증가했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서 1.1% 하락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조 2,400억으로 무려 6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자, 영업이익은 내려갔으니까 성과급 달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당기순이익이 66.7% 올리지 않았냐. 근데 당기순이익은 노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입니다. 영업의 손익으로서 그 기업의 경영의 그 수완으로서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노조가 여기까지 침투한다는 건 자기네들이 경영에 참여했었다는 얘기인가요? 돈놀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참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영업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 영업의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도 그 크게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또 돈놀이 금융이자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현대차는 그렇고 기아는 매출이 63조 원대로서 8.1% 크게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자산은 5.9%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3.9% 낮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22.2%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1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4.8%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34.8%가 증가했으니 성과급을 30%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당기순이익으로는 16.4%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그 금속노조라고 한다면은 왜 기준을 다르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이로운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이 망하든 흥하든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월급 많이 받으면 된다. 이런 것이 한국의 아주 그 대표적인 기업의 노조 수준이 되는 거죠. 노조위원장이 이 수준 높은 그런 노조위원장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고 보는데 노조 애들이 머리를 굴리고 그러는데 완전 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영적인 측면을 얘네들이 생각하는 애들이 아닌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깎아야 하는지 성과급을 통상임금 기본급 올리는 거는 좋다 이게 인플레에 의해 가지고 협상에서 올리는 건 좋은데 저의 논리를 확실히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보죠. 재고 회전율을 저는 매우 중시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해서 비유했듯이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재고 회전율로 1.9% 하락했어요. 재고 회전율이. 그리고 수르픈율은 좀 올라갔어요. 생산성도 그 기아는 10.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겠느냐?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이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인적 자원이 좋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믿어오고 있는데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원가 회계나 회계 측면에서. 그래 제가 책정한 것은 이 퇴직급여,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을 이것이 그 인적 자산 1년 연봉의 10%씩 퇴직했을 때를 생각해서 충당을 하죠. 퇴직을 하게 되면 실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인적 자산이라고 인식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아니고 매출 원가예요. 노조는 매출은 영업이 주로 노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하고는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할 거냐 매출 원가로 할 거냐 고민하다가 매출 원가가 타당하다. 실제 원가 회계 세계니까 그것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3.3회전 매출원가 나누기 확정급여 충당부채,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로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3조 5천억이에요. 13.3회전 7.8% 하락했습니다. 확정급여 채무는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부채이다. 그것을 노동자들이 회사에 투자했다고 인식하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매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산에 기여할 뿐이죠.
재고 회전율의 하락은 쓸데없이 생산을 더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 재고 회전율 떨어졌어요. 수루품률은 2.37% 상승했고 TOE 생산성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인적자산 회전율 기아는 7.8% 떨어졌지만 현대차는 11.2%가 떨어졌습니다.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는 6조 1,977억 원으로 기아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인원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면 기아보다 성과가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TOE 생산성도 현대차는 더 떨어졌어요. 3.3%. 그러니까 성과급 더 깎아야 될지 모릅니다. 현대차가. 연봉은 기아차가 더 높죠. 그 근속연수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성과급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경영자 측면에서 노조하고 대항해서 논리적으로 협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기업 경영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나 현대차 노조의 임금 협상은 대한민국의 전체의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심볼로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흥망성쇠하고도 과장되게 표현해도 맞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네요. 깎아야 됩니다. 성과급.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매출원가 나누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저의 판단 기준입니다. 일본인 주재의 징역 3년 6월 간첩죄로 기소 중국. 지지통신 외신부가 7월 16일 12시 57분에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스파이죄로 기소된 아스텔라스 제약의 60대의 일본인 남성 사원의 판결 공판이 16일 오전 일본 시간 북경시 제2중급 인민법원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2023년 3월 중국 주재 임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기 직전 구속됐다. 24년 8월에 기소돼 같은 해 11월에 첫 공판이 열렸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가나스기 겐지 주 중국 대사 등 주 중국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공판을 방청했다. 종료 후 기자들의 취재에 응한 가나스키 씨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이나 외상회담 등의 자리에서 남성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촉구해 왔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응하지 않고 사법수속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간첩법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하라. 친중 행각에 수많은 간첩죄가 해당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게 되면은 친중 행각을 하는 많은 놈들을 간첩죄로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간첩죄 개정이 현재로서는 될 가망성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제2중급인민법원의 건물인데 2006년에 촬영한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한동훈 부정선거는 끊어내야 음모 있는 정치인 이름 걸고 나와서 토론하자. 김민성 데일리안 7월 16일 12시에 보도했습니다. 당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까지 참석. 극우 끌어들여 기득권 지키려는 무책임 정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리셋코리아 행사에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당내 상황에 대해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판가라져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있다면 극우 세력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와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한줌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는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다. 윤상현이라는 인물도 예의주시해야 될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탄핵 찬성의 입장이었던 한동훈이므로 민주당은 한동훈한테 꼬투리 잡을 건수가 없어요. 민주당과 같은 탄핵 찬성 쪽에 그 견해를 두고서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그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위장된 친중 세력들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즉 간첩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앞으로의 이 정치 경제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고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항상 위기는 있고 리스크는 있는 건데 이 칸의 그 5년 대통령 그 재임 기간 칸 임기 동안에 과연 우리나라의 그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꺾일지 매우 그 다들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굿다이라고 호주에선 얘기하죠. 호주 관광청의 광고 영상을 가져온 거 호주 관광청이 지적재산권 뭐 이런 거로 저한테 고발 안 하길 바랍니다. 요거 딱 보면 자기네들 홍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굿다이. 호주는 A 발음을 다 R로 발음하죠. 그래서 굿데이가 아니고 굿다이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직접 느껴봤었습니다. 호주에 가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